안녕하세요. 프리윈드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2022년입니다. 오늘 사실 제 남편이 덴털 프로시저가 있어서 뭐 마취도 하고 하는 거니까 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하루 휴가를 냈는데 제가 그 혜택을 보게 됐어요. 제가 어젯밤부터 코비드 증상이 있거든요. 물론 코비드 증상이 코비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코비드에 걸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겪고 있는 몇 개의 증상들이 코비드 증상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급하게 그 자가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가 테스트 할 킷이 없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 각 가정당 4개의 코비드 테스트 킷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배달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첫날 오더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정부에서도 사실 주는데 제가 좀 방심했죠.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는 굉장히 자가격리를 잘 했고요. 저는 특히 헬스케어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환자들에게 전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생활 또 많이 자제를 하고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없이 정말 최근에 많이 좀 상태 좋아졌을 때 그리고 접종률 높아졌을 때 한 거 외에는 정말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걸리고 다 잘 보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다 방심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테스트 킷이 필요할 줄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여기저기 소문을 냈더니 이웃사촌, 고마우신 우리 이웃사촌님께서 당신이 쓰다가 남은 1개의 테스트 킷을 가져다 주셔서 제가 급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false negative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에 24시간 이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내일은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요. 여기저기 뒤져봐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 스토어에서 테스트 킷이 다 매진입니다. 그랬는데 난감하던 차에 제 동료분이 자기 집에서 테스트 킷을 4개나 갖다 주고 잘 회복하라고 예쁜 노란색 꽃을, 제가 노란색 좋아하는 거 아시고 노란색 꽃을 사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상태는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위험한 짓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제 방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다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은 오늘 학교를 안 가는 날이라 집에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하네요.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단주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에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제가 생각할 때 속 시원하게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단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냥 금주가 아니라 단주요. 금주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마실 수 있죠. 지금 당장 술을 안 마시고 있다는 거고 뭐 일시적으로 안 마시는 거지만 단주라는 건 술을 끊어내는 겁니다. 끊을 단자 끊어내는 거죠. 저는 이제 영원히 술을 안 마실 생각이에요. 사실은 술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단주를 결심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술이라고 해봤자 다른 종류 안 좋아하고 맥주만 먹었어요. 맥주 중에서도 라거만 먹습니다. 처음에 이 시애틀에 와서 이 동네는 사실 굉장히 그 다양한 맥주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에일도 먹어보고 헤프바이슨도 먹어보고 하여튼 온갖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다 제가 먹어봤어요. 흑맥주도 먹고 한동안 기네스도 되게 좋아했죠. 근데 점점 제가 좋아하는 게 결국은 한국식 그 라거, 한국식이라고 그러죠. 한국식 아닌가? 하여튼 그 라거, 깨끗하고 그 클리어한 라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라거를 거의 음료수처럼 좋아했어요. 그렇게 음료수처럼 마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음료수처럼 좋아했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뭘 마시는 게 없어요. 주스나 뭐 소다 이런 것도 안 마시고 그 청량음료 이런 거 안 마시고서 제가 늘 마시던 거는 물, 커피 그리고 맥주 이게 다였어요. 정말 그게 다였어요. 어떤 청량음료나 어떤 그 탄산수도 안 마시는 저는 이 시원한 맥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술은 안 마시고 평생 거의 맥주만 마셨는데
이 맥주가 매일매일 먹으니까 맥주가 약한 것 같아도 그게 저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갱년기와 겹쳐서 굉장히 제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갱년기의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알코올 때문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짐짓 이건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갱년기 증상이다라고 모든 걸 갱년기에 탓을 돌렸어요. 제가 가장 심하게 겪었던 그 증상들이 뭐냐면 업무 효율성 떨어지고 기억력이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은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더 안 됐고요. 무엇보다도 언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한국어와 영어, 공희 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갱년기 증상 중에 이 말하는 그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흔한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제 경험으로는 말하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글 쓰는 언어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글을 쓰던 사람이고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인데 요즘 글 쓰는 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언어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힘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이 환자분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분들하고도 대화를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영어만 안 되면 내가 이게 뭐 영어가 떨어지나 뭐 이런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모국어라고 생각했던 한국어도 원래 유창하게 하진 못했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두 개 언어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이런 경험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고 체력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맥주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저를 설득했죠. 아니야, 괜찮아. 아직 마셔도 돼. 내가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면서 매일매일 맥주를 마셨어요. 왜냐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코비드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니 할 건 없고 나를 위로하겠다. 나를 릴렉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로 계속 맥주를 마셨죠. 엄청나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2캔? 근데 저는 그걸 매일 먹었죠.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로는 정말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그전에도 마시긴 했는데 코비드 시작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2년 반? 2년이구나. 2년, 그 시점에서 한 2년 먹었지. 하여튼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씩 끊기도 했어요. 이 맥주를 한 달씩 끊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 두려웠거든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근데 맥주를 한 달만 끊어보자고 한 달을 끊으면 또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끊을 수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컨벤스하고 나한테 어떤 확신을 주고 다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2021년 3월 9일날 저녁에 맥주를 마셨어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술과 내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구나. 당분간 더 술을 마시겠다고 결심을 하면 마실 수는 있겠지만 이건 시간 문제다. 인생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술이냐, 내 인생이냐, 내 가족이냐. 그래서 그날 제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결정을 했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술을 끊자.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1921년 3월 10일 이후로 아직까지 한 모금, 한 방울의 맥주도 술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술을 끊고 나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장단점이 있었어요. 단점도 약간 있어요. 근데 장점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약간의 단점은 충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술을 끊고 초기에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피곤했어요. 술을 먹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갈망보다는 그 갈망은 사실 처음 하루 이틀 정도 있고 그 후에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제가 완전히 결심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갈망이 안 왔어요. 근데 사실은 끊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도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게 아닌데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서 술을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특히 제 아들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게 잘하는 짓일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커피 마시는 척하고 커피잔, 머그잔에다가 맥주 넣고 마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때는 텀블러 안에다가 뚜껑까지 닫아서 무슨 티나 커피 마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안에는 맥주가 있었죠. 그걸 마셨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안주를 같이 먹으니까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밤에 저녁을 먹고 나서 또 술하고 맥주하고 안주를 먹으니까 살이 찌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게 짜증이 나서 이게 갱년기 때문에 살이 찌는구나 하고 제가 안주를 안 먹고 깡술만 먹으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데도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는 안주를 잘 안 먹고 맥주를 마시는 거는 물론이고 점심이나 저녁을 스킵하고 술을 먹기도 했습니다. 술은 먹어야겠는데 살찌는 건 싫어서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사실 피곤했어요. 술을 끊으면 체력이 확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3주쯤 지난 후에는 피곤한 증상이 가시고 그때부터는 체력이 많이 저는 좋아졌어요. 사실 이 피곤한 것도 금단 현상이거든요. 사람에 따라 이 금단 현상이 오는 주기와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다른 분들이 같이 나도 똑같이 경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여튼 저는 피곤한 거는 처음에 되게 심했지만 나중에 나아졌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는 사실은 제가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했어요. 안구건조증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데는 못 가도 안과는 계속 갔었거든요. 눈이 너무 건조하고 충혈돼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스테로이드 안약까지 받아서 쓰고 부작용으로 안압까지 높아져서 녹내장에 걸릴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녹내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제 눈이 정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 종일 모래알이 잔뜩 들어간 것 같은 눈을 비비고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고 제 눈은 늘 새빨갰고 그리고 막 충혈돼 있고 막 짓물른 듯한 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썩은 동태알 같은 썩은 동태 눈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힘들었는데 술을 끊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수면의 질이 엄청 높아져서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사실 제가 잠은 잘 자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자다가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번 자면 깨지 않고 쭉 자고요. 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어떤 피로 회복이 됐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 딱 차는 것처럼 꽉 차 있는 느낌이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다녀도 배터리 방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항상 한 70%는 남아있는 기분이고요. 많이 방전돼봐야 50%예요. 예전에는 술을 마실 때는 자고 일어나서 아무리 배터리가 꽉 채워진다 하더라도 한 70% 이상을 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오후가 되기도 전에 거의 0%로 떨어져서 집에 오면 그냥 맥주 마시고 쓰러져 자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피부의 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워낙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최고의 재산이 피부라고 할 정도로 제가 피부는 좋은 편이었지만 술 마시는 동안에 상태가 확 안 좋아지고 다크서클도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뻥치면 제 피부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업무 효율도 많이 좋아지고 물론 아직도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이게 빨리 이렇게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력과 업무 효율이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너무 기쁘고 언어도 조금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많이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또 좋은 점 이거 생각하면 제가 못했던 부분인데요. 술값이 아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아낀 술값으로 제가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옷도 예쁜 거 사고 신발도 사고 전에는 돈도 돈이지만 일할 때는 항상 얼른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서 맥주 마시고 텔레비보다 자야지 이런 생각만 하니까 제가
일 끝나고 어디 딴 데 가서 쇼핑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피곤하니까 그냥 주중에 내내 피곤했던 거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어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다닐 수도 있지만 최근 2년간은 코비드 시기였으니까 제가 돌아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이든 뭐든 제가 이렇게 옷을 좀 샀어요. 신발도 사고. 근데 제가 요즘 살면서 평생 처음으로 옷 너무 귀엽게 입는다. 응? 너는 패션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제 동료들한테 들어요. 한국 분들한테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농담이고요. 한국 분들한테도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 남는 시간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단주하시기를 정말 너무나도 권하고요. 약간의 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떠들 때 좀 이렇게 좀 약간 릴렉스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친구들은 술을 마시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약간 저만 멀쩡한 정신으로 친구들을 바라볼 때 조금 이렇게 어색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사실은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굉장히 패닉 어택처럼도 오고 이게 금단 현상 중 하나거든요.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면 다들 급성 금단 현상만 생각하시고 손 떨리고 헛거보고 발작 증상 간질처럼 이렇게 막 경기 오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급성 금단 증상이고요. 만성 금단 증상이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감정의 기복인 것 같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고 그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고요. 너무 화가 나다 못해 나중에는 막 거의 패닉 어택처럼 올 정도로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번아웃이며 갱년기며 알코올 중독이며 이 모든 것이 겹쳐서 제가 힘들었는데 더 늦기 전에 저에게 웨이크업 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술을 끊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술을 마시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지만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크리스찬이면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음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마셔도 됩니다. 왜요? 왜 문제가 돼요? 근데 다만 제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아닌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아주 안 마시고 살거나 완전히 끊고 단주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마시면 이제 컨트롤 못하고 계속 매일 마시는 양에 관계없이 마시는 양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마시는 양과 관계없이 매일 먹거나 컨트롤 못하고 계속 먹는 거죠. 오늘은 안 마셔야지 하는데 마시고 있고 내일은 안 마셔야지 하는데 마시고 있고 오늘은 한 잔만 마셔야지 하는데 2잔, 3잔, 4잔 마시고 있고 이게 그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술 마실 생각을 하고 있고 집에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술 마셔야지. 이 술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그 보상이 되는 거예요. 리워드가 되는 거예요. 빨리 일을 끝내야지 집에 가서 맥주 마실 수 있으니까. 네, 빨리 오늘 이 일을 끝내고 가야지 집에 가서 맥주 마실 수 있다. 술을 마셔야 되는데 자꾸 살이 찌니까 밥을 굶고 술을 마셔야지.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모든 길이 술로 통하게 되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씩 술을 끊을 수는 있었지만 막상 마시게 되면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저는 오늘은 안 마셔야지, 이번 주는 이틀만 마셔야지, 이번 주는 주말에만 마셔야지 하는데 그런 컨트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오래전부터 깨달았는데 그냥 모른 척 했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번아웃과 갱년기 증상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막 뭉뚱그려져서 알코올 중독과 금단 현상과 번아웃 증상과 갱년기 증상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웨이크업 콜을 받고 나아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코비드가 많은 분들을 알코올 중독의 세계로 인도를 하는 관문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저 말고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용기 잃지 마시라고, 단주하고 술을 끄는 삶이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쁜 옷도 사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셀피를 찍기 싫은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 제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나와서 정말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셀피를 찍습니다. 제 얼굴이 셀피를 찍는데 흉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술을 끊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의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즐거운 산책을 하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점점 날이 갈수록 좀 재미없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뭔가 그 여행이라도 해가지고 더 멋있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제 아드님이 고3이 되시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겨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는 한번 그래도 놀러 가려고요. 그때는 멋진 여행 블로그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너무 길게 떠들었는데 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프리윈디였습니다.